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3의 개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에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밭작물이 일부 타들어가고 식수가 부족해 제한급수를 받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군의원을 선출하는 모의선거가 열띤 토론과 공약 경쟁을 벌이는 등 실제 선거처럼 진지하게 펼쳐졌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물놀이 후유증으로 어린이 외유도염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광복절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대구 37도, 안동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찜통 같은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질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구의 경우 35도를 밑돌기 시작하겠고요. 화요일쯤 대구는 33도, 안동 32도로 이번 주보다 더위가 약해지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3의 개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대표 공연인 플라잉 연습이 한창입니다. 신라 화랑과 도깨비를 주제로 한 넘버벌 퍼포먼스로 두 차례나 해외 수출길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막식을 제외한 전 기간 매일 1시간씩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스탄불 엑스포에 공연을 가서 플라잉에 한국에도 이런 공연이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열광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화이팅! 무더위 속에서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두 홍보전과 한터 전통체험 행사 등도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현지에서도 엑스포 개막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재관인 한국문화관 건립이 80% 이상, 행사장 무대 설치가 끝이 나고 홍보판과 현수막 등 길거리 홍보, 자원봉사자와 도우미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 주 20여 개 터키 현지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다음 주 개막식과 시군 공연팀 등이 터키에 도착하면 이제 최종 리허설만이 남게 됩니다. 공연 장소에 대한 어떤 공연 스테이지를 마련하는 작업들이 대략 80 내지 90%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스탄불 경주 엑스포가 안건으로 보고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는 등 지자체를 넘어선 국가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보름이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관문 가운데 하나인 동대구역이 오는 2016년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시작한 성동 고가차도 건설이 2016년 9월 완공돼 동대구역 통과 차량의 분산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달 건축교통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올 연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맞은편 제이스호텔 터는 특급호텔 공사가 시작돼 동대구역 일대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소속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일선 학교 교장들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자체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4급 이상 공무원과 초, 중 등 교장 등 고위 공직자 1000여 명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학교 학교장들의 청렴도가 평균 95.76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청렴도 전체 평균은 97.2점이며 4급 이상 공직자들이 98.04로 가장 높았습니다. 폭염 속에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아서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작물이 일부 타들어가고 식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받는 마을도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근남면의 한 농촌마을. 떼약볕에 고추잎이 시들어가고 한켠에 이미 말라 죽은 고추가 쌓여 있습니다. 성장기에 비가 오지 않아 콩과 참깨 등은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까지 비가 안 오면은 고추나 콩, 참깨 같은 거는 겨실이 안 돼가지고 수확이 차질 많으니까 생산량이 제대로 안 된다 얘기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울진에 내린 비는 210mm. 지난해에 비해 38% 정도로 적어 20헥타르의 농작물에 초기 가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정 양수장비 568대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완료하고 63개소에 대한 하천 굴착을 위한 장비대를 2,500만 원 지원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식수도 부족합니다. 울진의 세 곳 지방상수도 수원이 안전수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71곳 마을 중 북면 등 일부 산간 지역에 제한급수가 시작됐거나 생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축산 농가에 예비비 9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폭염으로 닭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무더위로 약화된 가축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4개 시군 48개 농가에서 10만 2,800여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닭이 10만 2,800여 마리며 돼지가 27마리 폐사했습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도 강독성 해파리가 자주 출현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 강독성인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출현율이 30%를 넘어섰고 다른 맹독성 해파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해수욕객들과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보통 해파리에 쏘인 경우는 일반적인 응급처치만으로도 괜찮지만 노무라입깃 해파리와 라스토니빵 해파리 등 맹독성일 경우는 식초를 사용해 응급 조치한 뒤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군의원을 선출하는 모의선거가 의성군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열띤 토론과 공약 경쟁은 실제 지방선거 못지않게 진지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교육개혁당 후보. 노인들만을 위해서 노인 복지를 원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젊은 층들은 다른 도시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상대 후보 측이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따로 강사를 초청하실 걸 하셨는데 그 많은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면 예산이 많이 부담될 것이고 전략학교 유치를 내건 학생이 먼저당부터 국민들의 의견으로 채워나가겠다는 빌공짜의 공당까지 5명의 후보가 의성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군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사흘간의 토론과 선거운동을 거친 끝에 농촌경제 회복을 주장한 농부당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꿈 같아요. 공약을 가다듬어가는 학생들의 정연한 논리와 주도 면밀한 토론 실력에 프로그램을 준비한 어른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청소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필요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의성군 의회는 이번 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 내 도서관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이번 주말까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8일까지 대구 지역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원 80 학생 야영장의 야영장과 부속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9개 시립 공공도서관은 매주 서너 차례 하던 영화 상영을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등 하루 3차례로 늘리기로 했고 대구학생문화센터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극장에서 영화를 연속 상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추석을 앞두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472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2억 원까지 금융기관의 융자를 추천하고 중앙 단위의 표창을 받은 업체나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게는 3억 원까지 추천합니다.
구미시가 이자 금액의 5%를 지원하는데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총 5천여 개 업체에 1조 원 가까이를 지원해왔습니다. 제29회 대한민국 남부국제현대미술제가 오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미술제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해 국내 작가 380여 명과 중국과 일본, 태국 등 해외 8개 나라에서 작가 50명이 참가해서 최신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 이번 대구 전시회에서는 화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와 평론가, 화랑 관계자, 미술 애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국 미술의 총체성과 대형 국제전시의 정체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국제현대미술제는 지난 1985년 미술의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미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매년 전국 순회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귀 속에 염증이 생기는 웨이도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환자가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강이나 계곡마다 물놀이 인파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귀 속에 물이 들어간 것을 방치하다가는 자칫 웨이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귓바퀴와 고막 사이를 웨이도라고 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감염돼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걸 웨이도염이라고 합니다. 야외에서 또 사람 많은 곳에서 물놀이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좀 오염된 이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외부에서 이제 오염된 물이 들어왔을 때 그게 여러 가지 환자 조건에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에 진물이 나면서 먹먹해지고 심하면 살짝 건드려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웨이도염 환자는 154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4% 늘었습니다. 최근 6년 동안의 환자 비율을 보면 유소아와 청소년이 전체의 3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귀마개 착용이 최선이지만 물이 들어갔을 때 면봉으로 억지로 닦아내려다 보면 상처가 나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귀 앞쪽을 톡톡 두드리면서 애를 사실 좀 뛰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 협조가 안 되는 경우라면 그 경우를 못 하니까요. 또 가정에서는 제일 편한 방법은 헤어 드라이기. 웨이도염을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청도 신평리 주민들과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결의대회를 엽니다. 이들은 청도군 각북면 3평1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송전탑 공사 강행을 반대하고 보상금도 필요 없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신고리에서 생산돼 밀양과 청도를 거쳐 대구로 오는 송전선로는 대도시 안락한 생활을 위해 평화로운 농촌과 그곳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송전철탑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절임 음식을 만들어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채소 절임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61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는 물 기준의 부적합한 물을 이용해 채소 절임을 만들어 유통시킨 데다 유통량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에는 18일째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낮 기온은 대구 37도, 안동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통풍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 헐렁하고 밝은 색의 면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 맑고 더운 날씨 보일 텐데요. 하지만 중북부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7도로 8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4도, 구미 35도 예상되고 봉화의 낮 기온은 32도로 다른 경북 지역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도 3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